자, 스프링클러 설비, 섭식, 건식, 준비, 일제, 살수식이 나오는데요. 섭식은 R한 밸브, 1차측, 2차측은 모두 다 가압수. 건식은요, 1차측은 가압수, 2차측은 압축 공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에어 컴프레셔가 필요하죠. 현장에서 막 하고 싶겠어요? 돈 더 들어가는데? 그죠? 막 안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에는, 차고 주차장에는 섭식 외의 방식을 해야 되잖아요.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섭식 외의 방식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준비작동식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작동식이 감지기를 교차율을 해야 되잖아요.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건식 좋다고 건식으로 교체를 했는데, 한동안 건식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현장 가보면 건식은 뭐 난리 났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누설 때문에. 그래서 막 관리자들이, 예? 소방안전 관리자들이 너무나 피곤한 게 건식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즘은, 예, 준비작동식이 다 설치되고 있는 추세예요. 비용이 더 들어도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 유지관리 하더라도 건식 있는 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밸브를 어떻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네? 폐쇄해 놔야죠? 그죠? 그럼 밸브를 폐쇄해 놨어요. 그러면, 예, 화재가 안 났을 때 폐쇄해 놨어요. 예, 벌금 나오죠? 얼마 나와요? 5년 5천만 원 나옵니다. 예, 화재로 인해서, 예,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 다치는 사람이 발생했어요. 예, 7년 7천만 원이에요.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10년 1억이 나와요. 그래서 폐쇄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장 상태로 방치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준비작동식은 감지기가 설치되는데, 이 감지기는 교차 회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교차 회로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8개 감지기 있죠. 신뢰도가 높은 또는 비싼 8개 감지기. 그럼 싼 거는 뭐예요? 예, 이온화식 서포트형, 광전식 서포트형, 차동식 서포트형, 정원식 서포트형, 보상식 서포트형, 요 5개요. 이들을 설치했다 그러면 교차율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요, 서포트 아니고 분포형이다 안 하는 거죠. 정원식인데 서포트이 아니고 정원식 감지선형이다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교차율을 하는데, 하나는 열, 하나는 열. A 회로 열, B 회로 열. 괜찮아요. 하나는 연기, 또 하나는 연기. 괜찮아요. 열, 연기 괜찮습니다. 열 괜찮고, 연기 괜찮고, 열, 연기 괜찮다고요. 어디도 교차율이에요. 가스계. 그죠? 근데 가스계 가보면, 예, 10개 중에 8개 가스계 현장을 가보면요, 안전핀을 꼽아 넣어요. 솔레노이드에. 이거, 예, 차단 행위예요. 그죠? 조금 전에 그 과태료 나옵니다. 아, 그 벌금 나온다고요. 전기실이나 이런 데는 가스계 설비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가보니까 막 연기를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오동작 한다고 핀을 꼽아 놓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기 정원식 설치하라고. 예? 감지기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오동작이 그래도 5개 중에 가장 안 되는 게 정원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개방형 헤드죠?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예, 준비작동식하고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예, 2차 측에 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넣고 나서 배관에 이렇게 뭔가를 쑤셔 넣으려고 하면 배관 내 압력이 어떻게 돼요? 예, 올라가죠. 충압 범퍼가 그거잖아요. 충압 범퍼가.
근데 충압범퍼를 토출측을 이렇게 배관으로 찔러 놓지 말고요. 충압범퍼 배관을 흡입 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빼봐요. 그러면 이쪽이 어떻게 돼요? 배관이 흡입 쪽을 해서 펌프를 돌려버리게 되면, 그리고 주사기에 맞고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부압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공 펌프는 흡입측이 연결된 거라고요. 토출측이 연결되면 압력이 세지지만 흡입측이 연결되면요,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진공 펌프를 설치해서 2차 책에 물을 부압, 즉 마이너스 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미 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압수지만 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준비자충식 밸브가 개방이 되면 헤드 터지면 바로 물 나오죠. 그죠? 근데 준비자충식은 어때요? 물이 헤드까지 흐르는 소화수 이송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연이 되죠. 그것 때문에 부압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헤드가 툭 하고 이렇게 화주도 아닌데 개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손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압수니까 어때요? 예? 물이 나와요? 공기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화재 안 날 때는 헤드 터지면 공기가 들어가고요. 화재 났을 때는 펌핑이 되니까 주펌프가 뭐보다 큰, 진공펌프보다 큰 그런 원리죠. 저번에 그 얘기는 했었죠. 준비작동식에 대기압 또는 저압 공기인데, 이 저압 공기를 만들려면 뭐가 또 필요하다고요? 에어 컴프레서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외국에는 저압 공기를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다고요? 누설 경보용이다. 어디가 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확인해요? 화재가 났어요. 준비자충식 밸브가 열렸어요. 2차적으로 물 넘어가죠. 헤드에서 물이 안 나고 막 옆구리에서 물 나오죠. 왜요? 용접 덜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수압 시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감리가 수압 시험을 해요? 시공자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검측은 누가 해요? 예, 감리가 하죠. 검측은 두 번 합니다. 시공자가 먼저 검측을 하고요. 감리자가 또 검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리 문제 있어요. 당연히. 왜? 야, 수압 테스트 안 하냐? 빨리 올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준공을 낸 거죠. 그런 현장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장 가면 예, 2차 책에 물 넘기지 마세요. 어디에 물 나올지 몰라요. 원래는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왜? 폐쇄형 헤드니까. 만일에 물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공기압부터 먼저 채워보세요. 그리고 공기압이 채워지면 물 넘겨도 돼요.